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두조주공 어떻게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입주 시장, 그다음 두 번째는 입주권 매매 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에 이제 열가구 보류지 나왔죠. 뭐 요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입주 시장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보시면 입주 이틀 만에 잔금 대출이 4천억대 소진이 되었다. 9,500 중에서 이틀 만에 절반이 나갔는데, 얼마나 입주했는지 입주율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뭐 거기 가서 알려달라고 하면은 알려줄 분들이 없죠.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은 저기 칼이나 안 맞고 오면 다행입니다. 뭐 적어도 저기 물벼락 정도는 맞을 것 같은데 입주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헬리오시티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헬리오시티가 어느 정도 입주가 늦었냐면요, 자, 3월 4일 기사입니다. 2019년 3월 4일인데 헬리오시티 입주 기간이 4월 1일까지였어요. 19년. 그러면 입주가 잘 됐냐? 그때까지만 해도 입주율이 50.5%밖에 안 됐어요. 인근 어떤 부동산에서 60%를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60%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둔촌주공이. 그리고 그 중에서 일반 입주율보다 전세 입주율이 높았다. 근데 헬리오랑 둔촌주공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헬리오는요 전세 입주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둔촌주공은요 전세금으로 잔금 내는 게 불가해요. 헬리오시티는 분양가가 7억대였습니다. 입주 시기 때 전세가가 막 떨어졌다고 해도 7억대였죠. 그러면 둔촌주공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입주권 거래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거래 내역이 안 뜨고 있어요. 왜 안 뜰까요? 11월 27일부터 입주 시작했으면은 전세 신고 기간이 30일이니까 지금쯤 신고가 떠야 되는데 이런 걸 반영을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의문이고,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가가지고 호가 정도만 볼 수 있겠죠? 84기 위주로만 봅시다. 여기는 공급 평수라서 84면 110대를 집어야 됩니다. 동일 매물 묶었고요. 가격 순으로 보면은 전세 7억대도 아직 나와 있죠. 뭐 이 정도 수준인 거고, 7억대 전세로 둔촌주공은 분양가가 13억입니다. 헬리오시티는 분양가가 7억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전세를 넣고서라도 받으면 바로 잔금 내고 입주가 가능했는데 여기는 자기 자본이 6억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딴 소리는 다 개소리다. 입주장 공시 깨졌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들어오기 전에 호가만 올라갔죠. 왜 호가만 올라갔을까요?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 언론에서 계속 띄워주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렸다. 두 번째, 둔촌주공 전세 매물은 계속 나왔고, 전세는요 11월 27일에 입주한다고 11월 27일에 계약하진 않습니다. 입주 때 잔금을 내는 거지, 계약은 보통 그 전에. 전세 같은 경우는 빠르면 두세 달 전에도 미리 계약을 해놓죠. 왜냐면 두 달 전에 집주인한테 송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렴한 전세만 계약이 되고 고가 전세는 매물로 남아있었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거라서 특히 이제 둔촌주공 입주 전에 입주권 가격을 마구 띄운 이유는 전세가율을 낮춰가지고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게 만들어서 입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죠. 그런 거고, 둔촌주공이 왜 입주가 지금 잘 될 수가 없냐면요, 아무리 금리 낮춰져도 나온 돈이 이제 5대은행에서 9,500억, 그 다음에 뭐 강동 지역농협뿐만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이 지역농협도 개 황당한 게, 강동농협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뚱맞게 광주농협, 전주농협 이런 데서 600억이 더 들어갔다.
근데 둔촌주공 입주 시 자금 대출 3조는 최소 3조는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13억이에요? 뭐 더 싼 세대도 있고 더 비싼 세대도 있지만 한 LTV 50% 정도만 잡더라도요. 대략 한 5천 가구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한 5억 정도로 해봅시다. 5억씩 5천 가구만 하더라도 2.5조니까 거의 그 정도 필요한 게 맞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출이 저거밖에 안 나왔고 그마저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출이 한도가 저기 어느 정도 나오는 그 내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올해 입주율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전세가랑 분양가랑 맞먹는데도 거의 3월까지 50%밖에 못 들어왔다. 근데 그 당시에 막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띄워줬죠. 왜냐면요. 지금이 더 띄워졌습니다. 지금이 더 띄워졌을까요? 둔촌주공 헬리오시티랑 비교가 안 되게 이번 정부가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둔촌주공 일명 구하기라는 이야기가 들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시티가 마무리가 잘 됐죠. 한 달 만에. 근데 지금은 아니죠. 분위기가 달라서 그래요. 그때는 금리가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주변에 재건축이 활성화돼가지고 주변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 수요 자극도 있었고 물론 그 수요가 헬리오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전세가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요가 해당 지역에 찾는 수요들이 늘어나면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자극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주변에 재건축한다? 지금 되던 재건축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공사비 운운하면서. 지금도 보시면 아까 저기 뭐 입주권 가격 막 올라갔죠. 입주권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서 분양권이 10억 올랐다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리지만 분양권은 실거주 요건 채우고 그거 다 채우기 전까지는 못 팝니다. 다 채우고 났을 때까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느냐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맨날 제가 집값 떨어진 거 이야기하면 댓글로 달린 거 있어요. 저건 1층이라 그렇다. 즉 둔촌주공인 같이 굉장히 큰 단지는 입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정 가운데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가기도 개불편해. 그 다음에 제가 둔촌주공 실제 저기 건설 현장 가봤죠. 그리고 헬리오시티도 가봤죠. 일조권이 막히는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더 좋은 것들을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입주 시기를 앞둬서 가격이 막 튀었던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요. 그때는 항상 가격 띄우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어딨어? 여기서 딱 입주 전까지 이렇게 띄우다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막 22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1월에. 만약에 저기서 가격이 계속 더 올라갈 거다. 분양권은 모르더라도 입주권은 확실히 더 올라간다. 라고 하면요. 적어도 이렇게 24억 후분양했던 24억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랑은 달라요. 얘는 실거주 요건 메꿔야 하는 거고 얘는 경매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매 낙찰 받는데 누가 지금 실거주 요건 만족해가면서 경매 낙찰을 받냐. 근데 24억에 팔렸다보다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요. 그렇게 올라갈 건데 10가구 중에서 3가구가 유찰이 됐다. 즉 30%나 미분양이 났다 라고 따지면 되는 거죠. 보류시는. 그러면 둔촌주공이 잘 된다는 여론이 잘 퍼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안 되니까 3가구나 나온 거예요? 보류지 낙찰은 예전에 보류지 무조건 돈 번다고 보류지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어요? 서울 강남권에서 보류지 나왔는데 유찰되는 경우 본 적 있어요? 똘똘한 채니 뭐니 하면서? 둔촌주공은 헬리오시티보다 더 똘똘한 채라면서요.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그때 무순위 받은 사람들 보면요. 혹은 분양 포기했던 사람들 보면요.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포기를 했던 거고 그 상황에서 무순위 들어갔던 사람들은 왜 들어갔어요? 정부가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를 하려고 별짓을 다 하니까. 하다못해 중도금 요건까지 풀어줬는데. 근데 문제는 잔금 때 나올 수 있는 대출의 한계가 있죠. 전세를 놓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가격 띄워놓으니까 LTV는 높아지겠죠.
왜냐면 헬리오시티 입주가 잘 된 이유도요, 가격이 튀었기 때문이에요. 7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7억 못 냈어요. 헬리오시티가 7억에 그 당시에 거래가 됐다면. 거의 잔금 대출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 거의 전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렇지. 둔촌주공 살리기는 여력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조 대출이 안 나오고 5대은행에서 9,500억 밖에 안 나온 거고, 둔촌주공 살려주던, 둔촌주공 살리기에 올인을 하던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됐다. 올인을 하는 박상호 국토부 장관은 남아있지만 한계가 있죠. 실거주 요건 풀려면 민주당 넘어야 되는데 민주당 넘을 수 있겠어요? 잘 된다 하고 했는데 벌써 삐걱됩니다. 인재 입주 시작했고 실거주 요건 만족하려면 최소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그럼 답 나왔죠? 어떻게 될지는. 24억까지 올랐네, 11억 벌었네, 11억만큼 세금만 더 내겠지. 실거주하고 깔고 앉아있는 동안. 떨어지는 동안 팔 수도 없어요. 그게 답인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